이렇게 강한 시장을 우리가 경험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강한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고요. 0.7%대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나타내는 주도 섹터에 접근이 가능할지 섹터별 공략법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즈 경제연구소 차영도 소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5,300포인트를 재돌파했어요. 매도 사이드카 걸려서 주식이 또 더 떨어지네 만에 했던 그 공포감은 정말 하루 만에 없어졌고 다시 랠리를 시작하나 또 궁금한데 첫 번째로는 반도체 봐야겠죠. 일단 반도체 어제 삼성전자가 11%에서 상승 마감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그만큼 대기 매수세도 엄청 나다는 건데 궁금한 건 메모리 업황이 좋아서 잘 가는 거잖아요. 업황이 좋은 게 아직 주가에 반영이 덜 된 거예요? 더 가야 돼요? 일단 반영되고 있는 단계다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조금 주식이 쉬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빌미를 좀 나타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고객탁금이 110조를 넘어섰잖아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풍부한 고객탁금이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거죠. 일견 투자자분들께서는 마치 동학개미운동의 네카오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겉모양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네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높았었다라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매주 이익단이 바뀌고 있어요. 이익 전망치가. 그래서 이익단이 좀 바뀌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때는 처음으로 주식에 이제 뛰어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는 게 막 시작했었던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컸다라면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다리면 올라온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익이 뒷받침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매수세가 몰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수현 아나운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업황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 어제 이제 JP 모건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제 그 리포트에 따라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올랐어요. 그 내용을 보면 랜드 쪽에 대한 그리고 D램 쪽에 대한 앞으로 업황이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시아 쪽에 있는 반도체 업계를 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는 HBM만 봤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의 뷰는 이제는 HBM은 그냥 올라가는 상수고요. 이제는 레거시 반도체, D램, 메모리 반도체를 보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죠. 자, 일단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각각 양 재료를 달았습니다. 여기에 수급이란 날개까지 달았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결과론적으로 중간에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 쉽게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속쓰리실 것 속쓰리시죠? 같아요. 네. 근데 그 속쓰리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속쓰리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아직까지 이제 룸은 열려 있다. 혹시 중간에 매도하셨다 하더라도, 그동안 매도한 건 매도한 거고요. 속쓰림을 좀 달래기 위해서는 재매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싸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긴 하실 거예요. 근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에 여쭤볼게 지금 자리도 매수가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블랙 먼데이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물량을 3조 가까이 받아줬거든요. 네.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하고 외인 기관이 또 팔아요. 지금 네.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무조건 이 투톱을 담아야 하는 포지션인지 만약에 담는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삼전 한이 각각 얼마 정도 될까요? 굉장히 날카로우신 질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20만 원대로 이상으로 높이고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 대략 100만 원대 후반으로, 100만 원대 중반까지도 이렇게 좀 높이고 있는 상태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고 있는 상태에 개인들이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 가겠느냐. 우리가 과거에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이 받았을 때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여의도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보면 글로벌 IB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정리해 놨는데 이게 자신들이 정리한 이후에 갑자기 D램의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해버렸죠. 7배에서 9배까지 폭등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익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죠. 매주 뷰가 바뀌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들도 끼워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만, 중간에 파셨던 개인들만 끼워 넣지 못한 게 아니라 글로벌 IB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데 끼워 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파는 것처럼 보이고 파는 거다라기보다는 사는 게 거의 없는 상태죠.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한 30% 정도 잡고 네.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아직까지는 유효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10년, 20년 투자하겠다? 요거는 좀 결이 다르죠. 그런 부분도 분명 결이 다르고 2017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그 경계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2026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이런 경계론은 아직까지 신경 쓸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의 접근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기대 수익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상반기 6월까지는 그런 파도가 출렁일 수는 있어도 가져가는 게 유효하다라는 판단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많은 증권사들이 올해 이제 전망치를 상고하저로 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피로도도 있고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물론 이제 그때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때까지 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그때까지 보자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참 행복한 시간일 것 같아요. 좀 싸게 사셨다면 그저께 같은 출렁임에도 끄덕없이 잘 버티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6월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신다. 저희가 뷰 계속 체크해드리고요. 소부장 안에서 오늘 이수페타시스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조회수 1등이에요. 네.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높여 잡았더라고요. 근데 그 ASP 단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최근에 하이닉스 컨콜에서 그 캐펙스 확대 얘기도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투자에 대한 자금들이 다 소보장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수페타시스는 전고점 돌파를 넘어서서 어떤 더 기대할 만한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른 길을 갔던 게 작년 하반기예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이제 다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제가 MTN에서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려 왔었던 부분들이죠. 이것이 이제 드디어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먼저 움직였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따라가는 건데 충분히 저는 뭐 오늘 리포트 발이 아니다 하더라도 둘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가의 상승 여력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날카로운 수연한 앵커가 이런 질문을 하겠죠. 전고체가 좋아요? 전공정이 좋아요? 후공정이 좋아요? 라는 부분들인데 이제는 어제 JP모건 리포트가 나옴으로써 저는 그전까지만 하던 후공정이었다면 이제 전공정, 후공정이 다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HBM과 관련된 것은 후공정이죠. 하지만 D램과 랜드 쪽은 전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부품단에 있었던 것들은 다 같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공정 하나 타픽 본다면요? 일단 전공정 쪽에서 타픽을 본다,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반도체 타픽은 리노공업입니다. 코스닥이라서요? 예, 코스닥에서 우리가 시총이 가장 높은 것이고 코스닥에서 시총이 높은 것들이 지금 이제 키 맞추기 차원이다라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리노업 같은 경우도 오늘도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은데 한 차례 올랐어요. 그러다 이제 조정을 받다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갖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이 탑픽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코스닥의 랠리를 기대하시는군요. 어제만 보더라도 기관 순매수 탑 1에서 5가 다 IT 쪽이더라고요. 코스닥에서. 리노공업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희 원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정말 원전 강하고 신재생까지 같이 움직임이 좀 예.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한미 원전 협력 강화라는 그 이슈의 무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일단 원전은 이슈가 붙기 전까지는 보지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에 이슈가 좀 붙었어요. 근데 문제는 조선처럼 이 우리 기업이 미국에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지출이 클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 수혜를 더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어떤 쪽으로 보세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아직 확정은 좀 안 된 거고. 하지만 원전과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부과를 하면서 그 후속 내기로 원전에 대한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얘기가 이제 미국 내에서 나온 것이고요. 우리와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미국발 뉴스는 미국이 원전과 관련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안 받아도 되게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 미국 내에서의 원전 그런 부분들이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환경 영향 평가가 5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13년 걸린다라고 그 대통령 업무보고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5년이 환경영향평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삭제해주면 2030년에 우리가 SMR을 바라보지만 실질적으로 2030년에 대형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땡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오늘 반응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정도 뉴스에 오늘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신중론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저는 이번 주 내 이런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라고 하시는 거면 좀 단기로 보시는 거예요, 이쪽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 원전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 그때그때마다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우리가 펼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소장님. 네. 오늘 그 증권가에서 한전기술의 목표 주가를 18만 5천 원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괜히 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물론 그 원전 협력 강화 얘기도 있지만 그 지금 실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리포트 내용이 사실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전의 한 해다 2026년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을까? 사실 장기로 보면 되게 큰 수익을 챙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데 이쪽 한전기술은 좀 어떻게 보세요? 목표가를 80%를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이례적이잖아요. 80%를 목표가를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언론에 나온 정도만 제가 봤는데 글쎄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저런 한전기술이나 원전주들을 포트폴리오를 많이 실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워낙 변동성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한 10에서 20% 정도 담아놓는다라면 아니 80% 올라간다는데 내가 주식을 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변동성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원래 장기 투자는 저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작아야 견뎌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 정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도 체크해 주세요. 이쪽은 사실 좀 원전하면 생각나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대장 종목이기도 하고 두산 에너빌, 현대건설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숫자, 실적이 실제로 찍히는 기업들이에요. 숫자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혹시 지금 가격대도 매수에 대한 매력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두에빌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설주들이 좋은 상태에서 글쎄요,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대우건설, 그다음에 GS건설도 좋으니까 저건 건설 섹터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원전보다는 건설 섹터로 아니고. 원전 섹터로 어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삼성물산이 지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삼성물산이 SMR 관련해가지고 삼성물산과 관련된 것이 이제 앞으로 건설 쪽이 별로 안 좋으니까 삼성물산이 새로운 먹거리로서 SMR 하겠다. 이런 리포트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원전하면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아니라 SMR 관련해서 삼성물산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충분히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전과 관련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현대건설을 본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유 의견입니다. 신규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삼성물산을 보자. 라는 식으로 건설주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최근 많이 오른 에너빌과 현대건설이 아니라 삼성물산 보자. 근데 물산도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물산이 많이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삼성바이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가치가 올랐었던 건데 여기에 이제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붙었기 때문에 새롭게 붙어서 그렇죠. 추가적인 우리가 이제 그 증익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원전조와는 다르게 원전에 대한 재료가 이제 막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읽어내고 계신 거네요. 삼성물산은 또 주주환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재생도 강해요. 오랜만에 뭐 태양광, 풍력, 수소까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중국의 태양광 소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 30%가 증가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HD, 현대, 엔솔이나 하나솔루션이 이 수혜를 가져갈 거다라는 그런 사이클 속에서 오늘 급등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불안하잖아요. 신재생은 이렇게 올랐다 떨어진 적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믿고 매수해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요? 저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굉장히 높은 가격을 폭등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꾸준히 이어질지 여부는 지금 이제 고객의 탁감이 풍부하고 순환매가 도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단기간에 폭등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개선되긴 하겠습니다만 저거를 하루 만에 반영한 주가 같은 경우는 저는 올라올 때 정리해서 설 전에 한번 챙기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설 전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 게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반도체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내러티브라든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었던 쪽에 대해서는 올라올 때마다 기분 좋게 조금 정리를 하셔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네. 두 개를 혼동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또 새로운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우주에 네. 태양광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만약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우주항공 테마로 붙는다면 뭐 하나시스템이나 세트랙 I, 뭐 HVM처럼 조금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이거 설레발이에요? 아니, 설레발은 아니라 이제 미래에는 정말 우주의 데이터 센터도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거고 지하에도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단계예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과는 구분하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봐요. 결국은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기술 개발과 비용 문제, 그다음에 수익 문제 이런 분들이 따질 때는 너무 지금 상태에서 좋은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지속적으로 관찰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등 돌리기보다는 이제는 신재생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때가 온 것 같아요. 관련 이슈 팔로우업 해드릴게요. 2차 전지 봅니다. 오늘 외국의 순매수 1등 그 누구도 아닌 삼성 SDI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시세도 좋아요. 네. 반도체가 쉴 때 항상 2차 전지가 좀 잘 가더라고요. 오늘은 이쪽 봐야 될까요? 어제 삼성 SDI 리포트가 한 7개 나왔어요. 뭐로 나왔냐면 ESS로 보자. 그리고 SP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미국과 합작 조인트 벤처에서 라인을 ESS로 바꾼다. 그래서 ESS와 그 EV 매출이 2027년 흑자 전환된다라는 리포트가 어제 나왔어요. 그런 리포트들의 반응이 어제도 그랬고 어제도 이제 3사 중에 가장 높았죠. 오늘도 지금 이제 높은 상태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저도 그 리포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7년 흑자 전환 설레는 내용이죠. 지금 이제 많은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언제 우리가 이익을 내느냐라는 부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ESS 매출은 전체적인 매출 비중은 낮아도 영업이익 비중은 2027년 50%까지 땡길 걸로 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삼성 SDI 같은 경우 새롭게 부각이 되는 거죠. LG엔솔을 가만히 있겠느냐? LG엔솔은 월요일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LG엔솔은 EV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고요. 삼성 SDI가 또 전고체와도 또 맞물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더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급이 붙은 상태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이게 변화된 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된 뷰를 우리가 저도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별로 그렇게 말씀 잘 안 드렸어요. 차트상으로만 말씀드렸지 펀드멘탈 상으로 말씀드린 적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펀드멘탈이 변화되는 이 변화된 뷰를 읽어내는 것도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고체 말씀을 해주셔서요. 전고체 소재주들 궁금한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니까 올해 110% 올랐네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애경 케미칼 다 올라가고 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단 종목들이 힘이 강한 것 같아요. 랠리 추가적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전고체라는 것이 이제 미래에 올 앞으로 이제 다가올 배터리죠. 로봇과도 관련된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랠리는 올해 이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에요. LG화학을 한번 보시죠. 그래요? LG화학이 전고체와 관련된 특허가 좀 많은 상태고 우리가 그 첨단 소재 사업부라는 게 있거든요. LG화학 내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최근 요 며칠 LG화학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을 오히려 전고체 소재 쪽에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 그러니까 올라간 걸 따라가자라는 것은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담감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주 한번 체크해보죠. 2월 15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벌써? 시간 진짜 빠르네요. 춘절이 다가옵니다. 설 연휴도 다가오고요. 일단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설 오기 전에, 그러니까 춘절 오기 전에 이쪽은 미리 봐야 될까요? 카지노가 실적이 되게 좋대요. 드라백도 올라가고요. 네. 롯데관광개발 좋게 보시지 않았어요? 예, 롯데관광개발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봐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지노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오늘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제 그 한일령이
발동되고 나서 네. 우리 이제 방한하는 중국 관광객이 3분의 1이 늘었대요. 아. 30%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일령 효과가 좀 나타난다. 지금 이제 일본 가지 말라라는 게 이제 중국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고, 저도 이제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고 가끔 명동을 나가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말이 그렇게 많이 들리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중국말이 많이 들려요. 광화문에서요? 광화문도 그렇고. 거기 뭐가 볼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복궁 있죠? 경복궁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외국 분들, 뭐 동남아 분들, 뭐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말이 이제 중국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중국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그들이 오면 무조건 어디를 간다? 카지노를 간다. 카지노 가는데 최근에 드랍액이 올라가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또 하나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백화점입니다.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 구조를 국내가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 전용 라운지를 만들면서 백화점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그 외국들이 들어오면 카지노 가고 화장품 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백화점의 황골 탈퇴도 기대해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지노 탑픽은 어디예요? 카지노 탑픽은 오히려 GKL을 좀 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요. GKL이 바닥에서 오늘 딱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딱 들었는데 GKL이 파라다이스보다 좀 드는 게,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 있잖아요. GKL은 호텔은 없는데 올해 내 호텔 하나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조금 한번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APR까지 짧게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그 매출 확대 그 최대 실적을 찍었는데 그렇죠. 네. 올해 다 좋다고 하거든요, 매출이. 근데 오늘 세론이에요? 일단 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아닙니다. 뭐 세론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 매출과 기대감이다라면 오늘 변동성이 좀 컸어요. 그런 부분들, 예, 올라가다 윗꼬리를 좀 단 그런 모습들 저도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세론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조금 APR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하시고, 오히려 좀 밀리면 조금 한 번 더 소액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